암호화폐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비트코인이 이제 대중들의 거리로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암호화폐가 미래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가 급성장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혁신 기술들이 그렇듯 초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위험하다, 규제가 없다 등등 미국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지만 정부와 다른 타 국가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코인 보유 금지 등 규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홍콩은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정부가 나서서 현물 ETF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홍콩 모두 그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를 시켰고, 홍콩은 뒤쫓아서 서둘러 E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서웨이즈는 비트코인 ETF 출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블랙록이 과거 금 ETF로 전 세계 자금들을 끌어 모은 것처럼 비트코인 ETF 출시로 인해서 또다시 미국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전 세계 자금들을 쥐락펴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결국 앞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이 블랙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ETF에 투자하지 말고 거래소에서 구매하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역시 ETF를 금지시키고 홍콩은 빠르게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트코인을 두고 서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정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참 암호화폐 시장이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슈가 많이 벌어지고 지루하지가 않네요. 어떤 사태가 여러분들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들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서 수익만 보면 되겠죠.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크립토 전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면전으로 돌입했다고 봐야 하겠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미국의 권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블랙록은 이미 미국의 5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장악을 했습니다. 5곳 중에 4곳의 2대 주주가 바로 블랙록이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까지 블랙록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채굴업체 1대 주주 역시 뱅가드로서 세계 2위 자산 운영사입니다. 미국의 1위, 2위의 자산 운영사들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이렇게 장악했죠. 앞으로 암호화폐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월가의 세력들은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파이어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개인들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죄다 던지고 있지만, 블랙록과 같은 초대형 세력 갈색 고래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점점 우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생활 속으로 깊게 파고들게 될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직 정말로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고 계시겠죠. 오직 가격, 투자의 수단, 이 정도로만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 사람 10명 중 1명은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 번 이상 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번 이하인 경우가 50%, 10번 이하인 경우가 20%로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사용처는 식료품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슈퍼마켓, 동물병원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멀지 않은 미래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앞으로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투자하면서 가격에 많이들 집중하고 계실 테지만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겠죠.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긍정적이지만 무조건 계속 상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 호재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피델리티의 글로벌 부분 총괄인 주리엔 티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률, 금리 수준 등으로 바라볼 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적정 가치의 중간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은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시점으로 가격이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13,000개의 선물 계약이 청산된다면 앞으로 몇 주간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실제로 채굴자들이 그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참아왔던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10,000개의 비트코인이 유입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채굴자들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참아왔던 물량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의 큰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5년에서 7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의 5만 개가 거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주소의 평균 단가는 6,600달러로 지금 시장에 내다 팔게 된다면 640%의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최근 세력들이 이렇게 몰래 조금씩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2016년 차트와 지금의 차트가 정말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과거와 정말 똑같이 간다면 지금 과거처럼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정이 나온 뒤에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불장에서의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네럴의 CEO인 하워드 러튼익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해주고 있고, 모건 크릭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는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폭넓은 수용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중간 단계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일반 대중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할 만큼 기술적이지 못하다. 혁신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의 도입은 이런 나이 든 세대들에게는 투자 절차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ETF 출시로 인해서 광범위해졌다는 거죠. 리플의 CEO인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리플 IPO를 미국 밖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세계 경제 포럼에 갈링하우스가 연사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이번 전 세계 암호화폐 CEO들과 금융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리플의 IPO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리플 IPO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뻔하죠. 바로 SEC의 무분별한 규제 때문일 겁니다. 갈링하우스는 이번 연설에서 SEC와의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XRP도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겠고요.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과거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했던 이런 붉은 영역에 들어와야지 추세가 꺾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단기적인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거래량이 최근 몇 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일 거래량이 지난주 110만 건에서 130만 건으로 증가했고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승 중이며 현재 22%가 올랐고 9만 개의 신규 주소가 생성됐습니다. 거기에 거래소의 이더리움 공급량 비율이 사상 최저치인 8.05%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이 줄었다는 뜻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강세 쪽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곧 다가올 이더리움의 ETF 또한 이더리움의 강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더리움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강세가 나온다면 곧 알트들의 강세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정보들을 저희 정보망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투자 전략과 트레이딩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 보기란에도 이렇게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벤트로요,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정보방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죠. 컴파운드 에어드랍 물량이 모두 다 소진될 때까지 이벤트는 계속되니까요. 모든 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한 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식 사이트로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24시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들이 왜 폭등하는지, 왜 폭락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정말 번역까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에 대한 전망들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쪽 상단란에 저희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핸드폰에 저장해 두셔도 좋겠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쪽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정보방 초대 링크와 사이트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에도 이렇게 초대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고 정말 올해는 손실 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